안녕하세요. 듀얼 인컴입니다. 네이버 외부 유입 가이드 후기 남겨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외부 유입용 네이버 블로그 작성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큰 틀을 설명드리자면 외부 유입용 글은 GPT를 사용하셔도 문제없다는 점을 먼저 안내드립니다. 네이버가 싫어하지 않나요? 저품질 주지 않나요? 구글이나 네이버 모두 AI가 쓴 글을 구별해내기란 쉽지 않아졌습니다. AI가 더 똑똑해진 부분도 있고 사람이 쓴 글과 구별해내는 것보다는 AI가 썼던 사람이 썼던 누가 작성했던지 간에 콘텐츠에 허무맹랑하고 허위정보, 잘못된 정보만 담겨져 있지만 않으면 됩니다. 오히려 각 플랫폼에서 상위 노출을 어떻게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에 집중해 주시는 게 수익화에 더 도움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예시로 들 키워드는 알캡처 다운로드라고 하겠습니다. 외부 유입 네이버 블로그 전자책 56페이지 정도의 예시로 들고 있는 키워드이니까 이해하기가 더 쉬우실 거예요. 자, 여러분의 네이버 블로그 지수가 준체 2라는 전제하에 키워드를 먼저 블랙스에 넣어 볼게요. 준체 2가 꼭 되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블로그 지수가 그만큼 낮다는 전제하에 설명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블랙스에 로그인하셔서 여기 상단에 키워드 그리고 키워드 지수를 클릭하신 다음에 알캡처 다운로드를 입력한 결과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C랭크 카테고리라고 따로 나와 있죠. 전자책에서도 설명드렸듯이 특정 주제를 잡고서 운영하는 블로그에서는 특정 영역에 한정해서는 우리가 네이버 블로그 지수가 낮아도 상위 노출될 수 있는 영역이 어떤 거였죠? 인기글인데 그냥 인기글이 아니라 인기글 앞에 특정 주제가 명시된 이것처럼 IT, 컴퓨터 주제가 나와 있고 인기글이 표시된 영역에서는 블로그 지수가 낮아도 알려드리는 요령만 활용하시면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른쪽 보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유료 플랜 가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왼쪽에서 네이버가 보여주는 섹션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스마트 블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00% 정확한 건 아니거든요. 업체마다 기준이 조금씩 달라서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섹션 정보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블랙 키위에서 확인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블랙 키위에서 알캡처 다운로드를 보겠습니다. 블랙 키위에서 검색을 하시면 여러 가지 정보가 보여지는데 검색량은 1880 정도로 준수한 편입니다. 그리고 블로그나 카페, 콘텐츠에 대한 포화지수도 낮기는 한데 우리가 지금 먼저 봐야 될 거는 하단으로 내리셔서 노출 섹션입니다. PC, 모바일에서는 웹사이트가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주제, 인기글이 보여지고 있죠. 상위에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블로그 스팟은 웹사이트에 보여지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티스토리나 워드프레스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알캡처 다운로드로 글을 작성하셔도 웹사이트에 노출이 되고 내가 네이버 블로그 지수는 낮지만 특정화된 주제의 인기글 영역에서는 지수가 낮아도 노출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노출이 된다라고 하고 네이버 블로그 글에 내 애드센스 블로그인 티스토리나 워드프레스 링크를 넣어준다라고 하면 물론 블로그 스팟도 가능은 해요. 네이버 웹사이트 영역에서 노출이 제한된다라는 것일 뿐 블로그 스팟도 여기에다가 링크를 달아서 연결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알캡처 다운로드라는 키워드는 네이버 블로그에다가도 글을 쓰고 내 애드센스 블로그에다가도 글을 쓰고 두 가지 방법으로 다 노출될 수 있는 키워드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긴 할 텐데 인기글 앞에 주제로 되어 있는 노출이 되려면 꼭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네이버 블로그에서 글을 발행하기 전에 이 주제 설정을 꼭 선택하셔서 이 IT 컴퓨터를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 글이 특정 주제로 특정화돼서 IT 컴퓨터 인기 글이라는 섹션에 지수가 낮아도 보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누락하거나 빼버리게 되면 나는 C랭크 적용을 못 받고 이 영역에는 노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보통은 한 가지 주제로 선택하시기 때문에 이 카테고리의 글은 항상 이 주제로 분류라는 거를 필요에 따라서는 체크를 해주셔도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셔야 될 건 작성일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이버는 블로그 지수가 낮아도 최신화된 정보를 좋아해요. 그래서 블로그 지수가 높지만 이게 워낙 오래전에 작성된 글이다라고 하면 블로그 지수가 낮은
블로그에서 발행된 글에게도 노출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작성일도 한번 체크는 해보시라고 전자책에서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알캡처 다운로드에 상위 노출되고 있는 글들의 작성일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문서 지수, 즉 블로그 지수 순서대로 쭉 나열된 게 아니죠. 블로그 지수가 최적 2인 블로그보다 준체 7인 블로그가 더 높이 랭크되어 있어요. 즉 260일 전으로 돌아갔을 때 이 상위에 노출되고 있던 글보다 지수는 낮지만 최근에 작성을 했기 때문에 상위에 랭크가 돼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죠. 여기 밑에도 똑같은 준체 7이지만 11일 전이죠. 이거는 순위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걸 거예요. 그래서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세 번째 글은 2위나 1위 글로 올라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준체 4에 대한 블로그도 14일 전에 작성이 돼서 지금 빠르게 상위 노출이 되고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알캡처 다운로드에 대한 글은 전에도 작성이 됐고 67일 전, 11일 전 작성된 글이 있는데 보셔야 되는 거는 여기 준체 2예요. 67일 전에 작성을 했는데 7번째이긴 하지만 상위 노출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카테고리는 IT 컴퓨터. 로 정해 놓은 게 보이시죠?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하면 어떤 키워드를 발굴하거나 이 키워드로 내가 글을 쓸지 말지 정하실 때 먼저 보셔야 되는 거는 네이버에서 월간 검색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컨텐츠 포화 지수를 봤었죠. 경쟁력에 있어서는 1차 통과가 됐었죠. 그리고 노출 섹션, 예로 들었던 알캡처 다운로드는 웹사이트가 1순위, 2순위에서 보여지고 있었고 에디센스 블로그에 글을 써서도 노출이 될 수 있다 이해하시면 되는데, 세 번째 노출 섹션이 주제가 언급이 되어 있고 인기글이었죠.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에서 특정화된 주제로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블로그 지수가 낮아도 이 특정 주제 인기글에서는 노출이 될 수 있구나. 즉 알캡처 다운로드라는 키워드는 월간 검색량도 충분히 받쳐주고 있고 노출 섹션에서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작업까지 여러 가지 키워드를 선별해서 리스트업 하셔야겠죠. 특정 요일을 정하시거나 하루 날을 잡아서 일주일 동안 작성할 키워드를 미리 쭉 뽑아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시간이 단축이 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깜빡했는데 상위 노출 섹션에 스마트 블록이 보인다라고 하면 전자책에서 설명드렸듯이 스마트 블록에서 정해져 있는 키워드로 글을 작성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키워드로 검색은 했지만 네이버가 상위 섹션에서 스마트 블록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면 내가 검색한 키워드를 버리고 스마트 블록에서 정해져 있는 키워드로 네이버 블로그에 작성을 하셔야 스마트 블록 영역에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내가 네이버 블로그에 쓸 키워드를 선정했다라고 하면 제목을 이제 정해줘야 되는데, 제목에서 보실 거는 연관 키워드예요. 여기 보시면 알캡처 다운로드라는 키워드의 연관 키워드를 블랙 키위에서 본 결과이거든요. 여기 보면 RC 다운로드, 알캡처 프로그램 쭉 나와 있는데, 알캡처 다운로드 연관 검색으로 쓸 거는 이 화면 캡처 무료밖에 없거든요. 연관 키워드가 많은 키워드들도 있는데 알캡처 다운로드 같은 경우에는 연관 키워드가 많지는 않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고, 연관 키워드를 너무 발굴하시려고 시간 할애는 하지 마세요. 이제 네이버 블로그를 작성하러 가 볼게요. 알캡처 다운로드라고 검색을 했지만 이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상위 노출 섹션에서는 스마트 블록이 보이진 않아서 이 키워드 그대로 쓴다. 만약 스마트 블록이 보인다라고 하면 스마트 블록에서 보여주겠다라는 키워드로 바꾸셔야 돼요. 그거 유념해 주시고, 우선은 제목은 메인 키워드를 되도록이면 가장 앞단에 배치를 하시고 연관 키워드를 조합해 주시되 중복되는 키워드가 없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연관 키워드를 활용한다라고 하면 제목은 이 정도로 뽑을 수 있겠고, 이렇게만 제목을 쓰면 좀 밋밋하잖아요. 연관 키워드가 많은 경우에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약간 후킹 요소를 넣어 주셔도 좋습니다. 숫자 활용하시면 조금 더 효과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알캡처 다운로드 무료 프로그램 중 1위인 이유 정도로 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내용을 어떻게 작성할 거냐,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GPT를 활용할 건데 GPT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참고로 무료로 사용하시는 건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유료로 GPT를 활용하신다고 했을 때 GPT-5보다는 레거시 모델인 4.5를 작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영상 제작 시점에 따른 안내니까요. 그 두 가지 방법으로 다 작성해 보시고 조금 더 나은 글을 선택하시면 돼요.
과거에는 이 GPT에다가 어떤 역할을 지정하고 정확한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결과물을 얻으려고 했는데 지금은 AI가 많이 발달을 해서 그 수준으로까지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만 여쭤보셔도 돼요. 네이버 블로그에 포스팅할 글을 작성하려고 해. 제목을 제시하면 1500자 이상의 글을 작성해줘. 우리 아까 연관 키워드까지 잡아서 제목을 정했었죠. 제목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글을 이렇게 작성해 주고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돼요. 그런데 인터넷 검색이나 유튜브를 보면 AI를 썼다가 네이버 블로그 다 날아갔다, 접품질 먹었다는 정보가 확인이 되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입니다. 네이버가 AI 글을 잡겠다라고 해서 알고리즘을 조금 건드렸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블로그 지수가 개판이 되고 날아가고 다 뒤집어지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다시 다 원복 조치는 됐어요. 네이버에서도 AI 글을 잡을 수가 없구나 깨달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팁을 드리자면 GPT가 써준 글을 보시면 복사하기란이 있거든요. 이거를 선택하지 마시고 작성해준 내용을 이렇게 긁으셔야 돼요. Ctrl C 하신 다음에 네이버 블로그로 가서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기본으로 나눔 고딕으로 되어 있으실 수는 있는데 구글 SEO처럼 조금 구분을 해줘야 돼요. 애드센스 승인 받으실 때 H2 태그 설정을 해주셨던 것처럼 좀 구분을 해주겠습니다. 우선 텍스트가 중앙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양끝 정렬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H2 태그가 될 내용들을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본문이 보이지 않아서 좀 화면 위치를 이동을 했는데 여기 제목을 본문이 아니라 소제목으로 바꿔주시고 여기도 소제목으로 바꿔주시고 해서 구분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 네이버 봇도 이 글을 더 쉽게 인식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줄이 뭐 보이기 싫어서 지우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선택사항이긴 하지만 이런데 시간을 할애하시는 것보다는 글을 하나 더 발행하시는데 시간을 할애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면은 소제목 작업까지는 완료가 됐습니다. 이런 별표 표시는 보이신다라고 하면은 좀 제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제목도 중앙 정렬로 되어 있는데 제목 같은 경우에는 양쪽 끝 정렬이 아니라 왼쪽으로 붙여서 배치해 주시면 되시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미지예요. 이미지 관련해서 네이버 블로그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위 노출되고 있는 글에 이미지를 분석을 해서 개수를 세는 거죠. 그 개수랑 비슷하게 이미지를 넣어야 된다는 게 있는데 우리는 네이버 블로그를 일반 블로그 영역에서 노출시키고자 하는 게 아니고 외부 유입용 네이버 블로그 키우기이기 때문에 많은 이미지를 넣으실 필요는 없어요. 즉 상위 노출되고 있는 이 블로그들의 이미지 개수를 따라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이미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AI를 써야 되나요? 라고 하실 수는 있는데 또는 무료 사이트에서 가져와야 되는지 근데 이거를 사이트에 들어가서 관련 키워드를 검색해서 이미지를 뽑아내고 하시는 것도 시간을 꽤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는 이거는 외부 입용 글이기 때문에 큰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외부 입용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이미지를 캡처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알캡처 다운로드 하시면 이 공식 다운로드 사이트가 있잖아요. 뭐 이런 이미지들을 다른 이미지로 저장하시면 안 되고 캡처를 할 거예요. 캡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편하신 거 사용하시면 되는데 윈도우를 쓰고 계시다라고 하면 윈도우 버튼이 있죠. 키보드 왼쪽 하단에 윈도우 Shift S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화면을 바로 캡처하실 수가 있어요. 작성하는 네이버 블로그 가셔서 바로 붙여넣기 해주시면 이미지가 불러드리려고 하는 시간도 단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똑같이 윈도우 키 Shift S 누르신 다음에 누르시면 됩니다. 다시 블로그 가셔서 컨트롤 V 하시면 되고 그럼 이렇게 이미지를 사용해도 되느냐 이제 네이버 블로그가 이제 유사 이미지를 잡아내는 방식이 이제 픽셀을 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런 알캡처에서 들어가셔서 이미지를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셔서 자르시고 이렇게 하는 거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유사 문서 또는 유사 이미지로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캡처 하셔서 사용하시면 문제는 없거든요. 이렇게 윈도우 캡처 이용하시면 3장에서 5장 넣어주시는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이미지는 이렇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는 캡처해서 쓰는 방식이 조금 불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GPT 이 글에 어울리는 이미지 5장 생성해줘 라고 요청을 하셔서 그 이미지를 사용하셔도 돼요.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들은 워낙 많이 있으니까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미지를 생성을 하셔도 되긴 하는데 생성해서 불러들여와서 업로드 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거든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방법대로 해보시고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키워드 잡았고 제목 작성했고 GPT 이용해서 본문 작성했고 그리고 이미지까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정작 내 애드센스 블로그로 보낼 링크는 어디에 넣어야 될까요? 모든 글은 끝까지 읽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상위 노출시켜 놓은 트래픽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계속 빠지거든요. 그래서 상단에 배치를 해주시는 게 좋고, 그 버튼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매번 글을 하나 작성하실 때마다 만드시는 게 아니라 하나의 서식으로 만들어 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우선은 버튼을 만드는 방법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버튼을 이미지를 넣어서 거기에 링크를 걸어도 되는데, 이미지를 매번 만들어야 되잖아요. 또는 이미지에 들어갈 텍스트를 캔바나 미리 캔버스에서 만들고 다운로드하고 업로드하는 것도 시간이 워낙 걸리기 때문에 버튼은 항상 유지하면서 안에 들어가는 텍스트를 쉽게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이버 블로그 글쓰기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상단에 표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3행의 3열의 표가 보이게 되는데, 한 칸만 남기고 다 지울 거거든요. 여기 밑에 두 줄도 삭제를 해주세요. 여기다 텍스트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건 언제든지 수정은 가능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저는 바로 가기라고만 넣어 둘게요. 그리고 앞에는 키워드나 글의 주제에 따라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버튼의 텍스트는 눈에 잘 띄는 게 좋겠죠. 그래서 굵기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B나 여기 볼드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 글자 크기도 8포인트까지 키워 볼게요. 이 배경 부분도 색깔을 바꿔주면 좋은데, 이 텍스트 배경이 아니라 여기 오른쪽 셀 배경 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선택하셔서 붉은색 계열로 바꿔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조정을 좀 할게요. 오른쪽에 마우스 갖다 대시면 표시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만큼 줄인다고 해주시고, 중앙 배치되셨고, 글자도 중앙으로 배열을, 그리고 저희가 작성했었던 키워드는 R 캡처 다운로드였으니까 R 캡처 다운로드 바로 가기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 앞쪽에 이모지 사이트 들어가셔서 뭐 손가락 표시나 이런 거를 넣어 주셔도 돼요. 서식으로 저장하는 방법은, 제목은 서식 뭐 1이나 바로 가기로 하셔가지고 요 앞 내용만 바꿔 주셔도 되니까, 여기는 서론이 될 텐데 굳이 구분하실 필요는 없는 게, 뒤에서 복사해서 붙여 넣을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따로 구분해 놓지는 마시고, 요 버튼 만들어 두시면 서론 부분만 복사해서 여기 앞쪽에만 떼어서 붙여넣기 해주시고, 나머지 본론이 시작될 수 있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서식은 만들어졌고, 오른쪽에 가시면 템플릿이 있어요. 가장 오른쪽 템플릿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기존에 만들어 놓은 템플릿이 있는데 현재 글 추가해 주시면 추가로 하나가 더 들어가지거든요. 이렇게 내가 처음 글쓰기로 들어왔을 때 템플릿을 누르셔서 내 템플릿 하신 다음에 서식 눌러주시면 바로 불러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글 작성하는 시간을 많이 줄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 버튼에 링크는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될까요? 그냥 그대로 넣으면 될까요? 네이버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글이 하나, 둘, 셋, 넷 늘어나면서, 지식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아이디 하나에서 또는 어떤 하나의 블로그에서 네이버에서 빠져나가는 외부 URL을 계속 넣는 행위를 하다 보면 제재 당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거든요. 누락이 되는 거를 조금 완화하기 위한, 방어하기 위한 방법은 뭐냐면, 비틀리를 단축 URL을 사용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네이버 URL로 바꿔주는 거예요. 100% 예방하는 방법은 아닌데, 네이버 URL을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QR이라고 검색을 하세요. 그러면 네이버 QR 코드라고 사이트가 보여지는데, 여기에 가셔서 코드 생성을 눌러주세요. 이런 거 입력하실 필요 없거든요. 그냥 다음 눌러주시고, 페이지 유형은 URL 링크 다음 눌러주시고, 제목은 뭐 아무렇게 작성해 주셔도 돼요. 페이지 설명도 아무렇게나 작성해 주셔도 되고, 제목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여기 링크는 정확해야 돼요. 내 애드센스 블로그 글 링크를 여기다 넣어 주시는 거예요. 다음 눌러주시고 QR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복사하신 다음에 다시 네이버 블로그로 가셔서 여기 텍스트 드래그 해주신 다음에 링크 클릭해 주시고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링크가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주실 거는 동영상을 넣을 거예요. 동영상도 간단하게 넣는 방법이 있는데, 동영상을 왜 넣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알고리즘 때문이에요. 조금 더 상위 노출에 플러스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알캡처 다운로드라는 키워드로 글을 쓰고 있잖아요. 네이버에서 알캡처 다운로드로 상위 노출되고 있는 이 IT 컴퓨터 인기 글에서 상위 노출되고 있는 것들을 볼게요. 여기도 링크 넣었고 사진 설명 이렇게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보시면 동영상 들어가 있죠. 그리고 다른 글들도 보게 되면 쭉 내리면 마지막에, 위치가 꼭 중요한 건 아닌데 동영상 링크를 안내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네이버 블로그 안에 동영상 넣어주면 상위 노출에 조금 더 가산점을 받는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이미지로 동영상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영상의 퀄리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동영상이 첨부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플러스 점수를 받는 거기 때문에 적극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RC를 입력해 주세요. 알툴지오 사이트로 가셔서 설치하기를 눌러주세요. 다운로드된 폴더 열으셔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설치가 완료되신 다음에 윈도우 하단에 여기 돋보기 모양 있죠? 돋보기 모양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찾기에다가 RC 동영상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RC 동영상 만들기라고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앱 열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바탕화면에 RC 동영상 만들기 바로가기 설치 이사를 묻는데 자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얘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이미지만 몇 개 넣으면 이미지를 일정 시간 동안 보여주고 하나의 동영상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미지는 또 별도로 제작하거나 생성하거나 어디서 다운로드 하지 마시고 내가 작성했었던 네이버 블로그 글 있잖아요. 여기에서 사용했던 캡처했던 이미지들을 저장하셔가지고 모아주세요. 네, 다음은 여기 사진 추가를 눌러서 폴더에서 사진을 가져오면 됩니다. 전체 선택해 주셔서 열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사진이 3장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4장, 5장 넣어주시면 됩니다. 한 장당 재생시간이 3초로 되어 있는데 5초나 4초 정도로 설정해 주시면 돼요. 여기 만들기 눌러주시고 워터마크 사용하지 않는 걸로 체크해 주신 다음에 만들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왼쪽 폴더 열기 클릭을 해주세요. 다시 네이버 블로그로 가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로 오셨으면 왼쪽 상단에 동영상 있죠? 동영상 클릭해 주시고 여기에다가 그냥 끌어와서 아까 동영상 폴더 열어놓게 했으니까 동영상을 끌어다가 놓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완료 눌러주시면 동영상이 들어가셨습니다. 글 작성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이 완료가 됐고 주의하실 점은 주제, 인기글에 노출이 되려면 CA 랭크 로직을 받아야 되고 발행하실 때 여기에서 꼭 주제를 내가 노출하고자 하는 주제, 인기글에 동일한 주제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행을 해 주시면 돼요.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할게요. 처음에 키워드 분석을 했죠. 그래서 검색량이 어느 정도는 받쳐주고 이 키워드가 네이버 블로그가 상단에 노출이 되는지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통과한 키워드를 선택을 해서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작성해서 유입을 시킬 건지 아니면 알캡처 다운로드처럼 1, 2위 상위 노출 섹션이 웹사이트였죠. 그래서 이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내 애드센스 블로그, 디스토리나 워드프레스에 작성을 하셔도 노출을 기대할 수가 있다. 네이버로부터 가져오는 파이프라인이 2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네이버 블로그 파이프에 대한 내용으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면 블랙키위에서 연관된 키워드 확인하셔 여기에 중복되지 않게 조합해서 제목을 작성해준다. 그러면 키워드랑 제목까지는 끝난 거예요. 그리고 글에 대한 내용인데 이 본문 내용은 GPT를 이용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키워드만 던져주거나 제목만 던져줬을 때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벤치마킹할 네이버 블로그를 최소한 5개 이상은 수집하시는 게 좋아요. 벤치마킹하는 글들의 키워드만 가져오는 거거든요. 글을 그대로 가져다 쓰시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간다라고 하면 내가 벤치마킹할 네이버 블로그에서 작성한 글을 복사하셔가지고 GPT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 원고를 만들려고 해 하신 다음에 참고할 원고를 줄 테니까 여기서는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돼요. 절대적인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글의 문체 구조를 파악해줘. 그리고 내가 제시하는 제목으로 글을 작성해줘. 이렇게만 작성하셔도 조금 더 만족스러운 본문 내용을 확보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본문이 작성이 되고 나면 서론 아래 부분에 행동 키워드가 될 수 있는 클릭을 유도할 수 있는 문구를 작성하셔서 버튼을 만드시면 됩니다. 버튼 만드시는 방법은 매번 글을 쓸 때마다 만드시는 게 아니라 템플릿으로 만드시는 방법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템플릿으로 링크랑 키워드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링크는 네이버 링크로 바꿔주시는 것도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네이버 링크로 바꿔야 조금 더 노출이 잘 된다라기보다는 누락이 되는 걸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었습니다. 본문 내용을 GPT가 써준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소제목 작업들을 해주셔야 된다.
이미지는 생성하거나 다운로드 받으셔서 하시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알캡처나 S캡처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하셔서 캡처하셔서 간단하게 첨부하셔도 된다. 저품질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쭉 작성하시다가 마지막에 이 동영상 만드시는 방법까지 SEO 로직에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사진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조금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동영상 품질이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걱정은 하진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여기 상단에 내 글로 보내기 위한 이 버튼이거든요. 알캡처 다운로드를 키워드를 보면 어디서 다운로드를 받는지를 빨리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가기라는 문구를 통해서 내 글로 유입시키면 되신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글쓰기 방법 가이드는 여기까지고요. 지금 티스토리가 됐던 블로그 스팟이 됐던 워드프레스가 됐던 샌드박스에 갇혀 있으신 분들이 외부 유입에 대한 투자를 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지식인에 이어서 네이버 블로그로 외부 유입 잡는 방법까지 알려드렸고요.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꾸준히 하셔야 돼요. 하루에 하나 정도로 하지 마시고 속도가 붙게 되고 체화가 된다라고 하면 하루에 가능한 시간이 제각기 다르겠지만 최소 5개, 가능하시다면 10개까지도 글을 작성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제가 말씀드리는 용돈벌이가 아니라 내 월급에 준하는 수익을 기대하실 수가 있게 되실 거예요.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방법은, 쉽게 일하고 많이 버는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최소한의 질을 갖추기 위한 방법을 포스팅 양에 따라 여러분들의 노력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지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을 알려드려도 이 가져가시는 수익은 다 제각각이거든요. 구조된 내에서 인풋을 넣는 거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애드센스 블로그에서 글을 쓰시는 것과는 좀 달라요. 그래서 꾸준히 노력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